비대면 상담할 때 이 떨어뜨리려고 전화하는 거거든요. 지금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네 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청년 창업 자금의 신청 과정을 알아볼까요?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업종이 또 안 맞는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미용실을 한데 당연히 미용실 안 되죠. 그런데 미용실을 IT 계열의 업종을 맞춘 다음에 신청을 했어. 그러면 1차 통과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 기계적인 장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플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머리 색깔이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고 어떻게 커트가 하면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가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속 성장 가능한 혁신적인 업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공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업종 분야 맞추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대면 상담할 때 이 떨어뜨리려고 전화하는 거거든요.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거기에서 고지고대로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하면 그냥 광속 탈락이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미용실 관련된 업을 하시네요. 그러면 손으로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시겠네요. 네 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업종이라든지 뭔가 이제 비대면 상담을 할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넘어가야 된다. 1차. 비대면 다음에는 이 두 번째 단계 바로 융자 신청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체적인 논리와 사업 계획, 비전 이런 게 다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금 소요 내역이라든지 어떻게 매출이 예상되고 성장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근거 있이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내가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완판이 됐고 그게 왜 완판이 됐는지, 왜 소비자나 시장에 이런 아이템이 활성화가 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판매가 될 수 있는지. 또 요즘에 챗 GPT라든지 이 사업기술 쓰는 AI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심사위원들이 이런 걸 또 잘 보거든요. 챗 GPT로 썼구나, 바로 광속 탈락. 일단은 걸러내는군요. 네, 챗 GPT를 쓰더라도 뭔가 내가 정말 사람이 쓴 것처럼 논리적인 구성이 맞아야지 내가 챗 GPT만 그냥 쓴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업로드를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부터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표준 증명원이라든지 뭔가 매출을 내가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서류들을 업로드를 잘 해야 돼요. 인자신청서 제출할 때 같이 업로드 해야 되는 거군요.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바로 탈락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그 다음 절차는 또 뭐예요? 그 다음 절차는 내가 융자 신청서랑 이렇게 서류 업로드를 잘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가점 사항을 내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거기에 첨부하고 근거 자료를 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실태 조사. 실제로 중진공위원이 나와서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이걸 필터링하고 검사하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중진공위원은 도와줄 거예요. 나도 헷갈리는 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매출이 없는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사무실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무실조차 없고 그냥 사업 계획서만 있어. 이거는 사업의 아이템에 따라 다르다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꼭 사업장이 없어도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IT 개발자라든지 혁신 모바일 플랫폼 개발해서 사업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사무실이 필요 없죠. 뭐 집이라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런 유형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업장을 얻어야 돼. 그러면 내가 부담스럽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나가는 게 얻는 게 좀 어렵다 하면은 요즘에 공유 오피스 엄청 많잖아. 뭐 패스트파이브든 뭐든 간에 이런 거 비용 거의 나가지 않거든요. 단 사업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아이템이 확실해야 돼. 왔을 때 설명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 요약하자면 사업 아이템이 굳이 사업장이 필요 없는 아이템이다. 그러면 자기 집 주소로 해도 된다. 집 주소로 해야 된다. 뭐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줘도 된다. 그러면 집으로 찾아오나요? 보통 근처 카페나 사무실 같은 데서 만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소환을 해요. 방문하라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고 어떤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또 가장 중요합니다. 실태 조사. 정말 잘 준비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PPT, 사업계획서 제출이에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태 조사가 나온 후에 PPT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때 진짜 분통 터지는 일이 많이 생겨요. 왜?
시간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 바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그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다음날 오전까지 바로 준비해서 바로 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이게 없어. 약간 좀 담당자한테 좀 잘 보이면은 일주일 좀 시간 준다든지. 담당자와 전화 통화해서 잘 얘기하면 조금 더 시간을 주기는 하는데 이분들은 100개에서 200개 한 사람당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그래서 빠르게 제출하라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거 미리 사업계획서라든지 기타 증명 자료를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가장 좋아요. 발표하는 시간은 5분밖에 시간을 안 주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잘 쉽게 설명되는 사업계획서를 잘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계획과 구도 전략이라든지 디테일한 이 사업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비용 지출 계획 그리고 상환 계획까지 다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혼자 준비하고 하려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이제 좀 기억나는 게 사업계에서 쓰면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어떤 교수님이었어요. 그 교수님은 이제 약간 수영, 약간 영상, 그러니까 해양과학 관련된 건데 이분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공간 임대도 할 수 있고 어떤 교육도 할 수 있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시킬 수 있는 수영 강의도 해줄 수 있고 무슨 제품도 판매할 수 있고 이렇게 만약에 광범위한 사업 아이템이라도 다 넣는 게 맞는 건지.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먼저 얘기하고 뒤에는 첨부해서 플러스 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발표가 끝나고 자금이 나오잖아요. 청년 창업자금은 발표를 하고 승인이 나게 되면 약정서를 쓰게 됩니다. 약정서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금 집행이 되는데 그때 이거를 투명하게 그러니까 사용 내역을 징징하면서 써야 돼요. 링크업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지출 내역들을 확인하거든요. 그게 입력되고 계산서를 발행이 되는 게 확인이 돼야지만 통장 이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내가 거기에 맞게끔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시기는 매달 둘째 주 이때가 가장 많이 신청하는 기간으로 요즘엔 봤어요. 저 이런 경우 있었어요. 나 오전 10시에 딱 이 신청 시간이 딱 올려서 거기에는 자, 선착순이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뽑는 건 선착순이 아니죠. 근데 마감이 되는 경우가 1시간도 안 돼서. 거기에 선착순이라고 써 있잖아요. 진짜 선착순 아니다. 빠르게 신청해야 된다. 그래. 예산 소진된다. 실제로 해보니까 선착순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상담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심사관들은 몇 명 없잖아요. 특히 서울의 특정 몇몇 지역은 그냥 바로 마감. 10시에 오픈했는데 몇 분 지나서도 마감. 가끔씩 막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신청하세요라고 정리해서 그 방법을 정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직접 신청하라고 가르쳐 드리잖아요. 난 이런 그 사람들 받은 손님들 대부분 하는 말이 와, 이사님 이거 설명 안 들었으면 진짜 이거 신청 못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노하우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서 대표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리지만 직접 신청하면 이런 좀 어려움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쉽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사업 구도 기획 전략을 설정하고 두 번째는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 번째는 실사 대비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업 계획서 PPT 제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발표 질의응답 준비. 이 질의응답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표 5분도 중요하지만 5분 질의응답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리허설 같은 걸 우리는 많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연습하고 뭐 보고하다 보면 그냥 광속 탈락이거든요. 그리고 약정서 체결 그 다음에 자금 사용 가이드 링크업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저희가 프로세스를 나눠서 정확히 A부터 Z까지 진행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